안녕하세요. 분석하라 유파고입니다. 이 IT 직군에서 PM의 묘미는 아무래도 영업에 좀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 해당 직무에 있으면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참 기상천외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아이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해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분야도 있고, 또한 우리가 몰랐던 이 아이템들로 돈을 버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해드린 내용들은 불법적인 내용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조금 더 합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파고는 불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합법이 제일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재밌는 불법 사업 아이디어의 주제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나 관광객을 위한 크롤링 배달 사이트입니다. 크롤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내가 멋대로 긁어서 가져오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특정한 사이트를 내가 끌고 간다는 의미는 이제 가져와서 그걸 내 사업에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세기에는 정말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서비스들도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일반인 분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는 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나 그런 쿠팡, 물건 가격 추적 사이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접해보실 수 있을 만한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특정한 사이트들의 정보들을 긁어와서 본인들이 만든 UI에 맞게 정보를 배열하거나 보여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유튜브와 쿠팡이겠죠? 이 데이터들을 추가로 분석하거나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 크롤링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고, 실제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은 상대방의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일상다반사입니다. 이 크롤링 기술이 연관된 사업 중에 사람들이 가장 잘 알만한 사건은 바로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만들었었던 이 노아 AI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아 AI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탄 특정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데이터를 유튜브에서 통으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했었죠. 하지만 금방 류비영이님의 저격을 받아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큰 이슈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특정한 기업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그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크롤링을 활용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그냥 돈이 되면 다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 크롤링을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배달 어플 크롤링 사업은 이러한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의 배달 어플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외국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 아이디어였는데요. 바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한국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여행자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택배업계 쪽에서 꽤 높은 관리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사업 아이템 상담을 하러 오셨었다가 나누었던 얘기들을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다니고 있던 택배회사를 퇴사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한 지 꽤 이제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업계 쪽에서 나름 탑으로 자리를 잡았기도 해서 지금은 이제 정보가 공유되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 보는 게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5년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길 가다 정말 흔하게 외국인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공업단지 쪽으로 가면 이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비중이 많은 경우도 정말 많고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러한 분들도 일단 한국에 왔으니까 여행을 와서 먹고 싶은 음식도 있을 거고, 쉬는 날이면 한 번씩 기분을 내서 음식을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 기술직으로 와서 돈 잘 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할 수도 없고, 한국의 배달 3사들은 한국인들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번역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싶어도 시켜 먹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게 상담을 하셨던 이 관리자분이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한 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쓰는 이미 기존에 있던 크롤링 어플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해도 꽤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저 운영 중인 배달앱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걸 번역해서 외국인들 언어에 맞게 제공을 해주고 외국인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달 어플들의 데이터들을 크롤링하고 번역하는 어플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중간에 매니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양국 언어가 가능한 중간책을 두고 메뉴를 정한 후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배달시키고 싶은 음식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면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배달을 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중간에 자국어가 가능한 통역가를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앉혀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달을 대신 시켜주고 배달 어플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신 다 중개를 해주고 이 수수료를 본인들이 대신 챙겨가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1년 전인데 그때 당시 무려 월에 2-3천만 원에 달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구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매출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인지라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이렇든 저렇든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1년에 거의 2-3억을 벌어갔다는 얘기죠. 저 대표님이랑 협의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해도 된다 했어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돈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젊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고 홍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아시아권 국가의 사람들은 원래도 잘 뭉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타국에 가면 다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자기네들의 팝업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지금 택배 쪽에서도 정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러한 어플들을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네 무리들한테 전파하고 다 같이 그 어플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홍보도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런 한국 관리자분들 위주로 해서 외국 직원들한테 그거를 한 명이라도 좀 써보게 좀 유도를 하고 외국 직원분들 중에서 그 무리에 좀 장 같은 그런 분들한테 이걸 좀 써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리 중 한 명이라도 그걸 사용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 무리 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SNS 홍보 타겟 마케팅을 하기에도 너무 편리한 게 특정 나라 사람인데 위치 조건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걸고 이 SNS 홍보를 하면 홍보 비용도 정말 최소 비용 투자 대비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확장시키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홍보 비용도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인구 구조상 이런 외국인 인력은 계속해서 더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이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분명 비전도 좋고 블루오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의뢰를 하셨던 상담자분은 아예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크롤링해서 수집해서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 크롤링을 좀 불법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하도 다들 크롤링을 하니까 불법이긴 불법이지만 사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법은 다르니까 타지로 가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한국에선 불법이니까 직접적으로 크롤링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가르쳐 드렸고요. 실제 그분이 나중에 사이트 제작도 저희 업체에 맡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런 크롤링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불법적인 내용을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내용을 좀 빼거나 수정을 하시도록 좀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크롤링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술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링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크롤링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도 있고요. 사실 크롤링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다 잡아내거나 규정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크롤링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옛날에 그 토렌트 개념으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긁어와서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좀 그런 저작권 의식이나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의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조금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저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일단은 돈만 되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모든 분들을 잡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